유발 하라리, 이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그가 인공지능에 대해 정말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이 이미 시작됐다고요. 자, 지금부터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보세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무서운 심리 실험의 시작점.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인류 전체가 거대한 실험대 위에 올랐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예요. 아니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AI를 보는 관점 자체를 싹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AI는요,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라리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요. 바로 칼입니다. 칼, 이거 스스로 뭘 할 수 있나요? 없죠. 샐러드를 썰지 아니면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는 쓰는 사람 마음에 달렸잖아요. 근데 AI는 달라요. 얘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는 칼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행위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세요. 엄청난 창의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음악, 심지어 신약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거짓말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법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기술하고도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영역, 그 독점적인 지위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행위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장악한 영역이 어딜까요? 바로 인간 문명의 운영체제, 바로 언어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 같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AI가 언어를 지배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법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규칙, 모든 계약들, 전부 다 언어로 쓰여 있죠. 두 번째는요, 바로 돈이에요.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엔 전부 다 언어로 된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종교.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경전, 교리, 이것도 역시 전부 언어죠. 마지막으로 문화 그 자체까지. 이야기, 신화, 예술, 이 모든 게 다 언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자, 보세요. 법, 돈, 종교, 문화, 이게 다 뭐죠? 바로 인간 문명을 움직이는 운영체제, OS, 그 자체입니다. AI가 언어를 마스터했다는 건 바로 이 핵심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손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어요. 한쪽엔 논리와 규칙의 세계, 언어가 있고 다른 한쪽엔 감정과 직관의 세계, 육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우리 내면의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육체와 새로운 언어의 지배자가 된 AI 사이의 거대한 싸움으로 판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라리가 여기서 또 정말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AI를 새로운 이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민자에 대해 걱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자리는 뺏기지 않을까? 우리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요. 근데 AI라는 이민자한테는 이 걱정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크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확실히 뺏기죠. 문화? 아예 뿌리부터 바뀔 겁니다. 그럼 충성심은요? 우리한테 있을까요? 아니죠. 저 멀리 있는 거대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충성하게 될 겁니다. 문화가 바뀐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AI랑 사귄다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셨어요? AI가 우리의 가장 깊고 사적인 관계까지 들어오는 세상.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딱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지금 당장
우리 사회 리더들이 반드시 내려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결정에 대한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법인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의무도 지는 존재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인간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존재한테 법적인 권리를 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회사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심지어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강이나 인도의 신도 법인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거, 일종의 법적인 허구였단 말이죠. 하지만 AI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법적인 허구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회사나 강은 스스로 생각 못 하잖아요. 하지만 AI는 진짜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허락 없이 은행 계좌를 만들고 회사를 차리고 심지어 우리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니까요. 이건 더 이상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딱 보여주죠. 10년 전에 우린 소셜미디어법 문제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금융이랑 정치 분야에서 AI한테 법인격을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결정마저 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요, 우리한테 선대권 자체가 없을 거예요. AI가 우리 대신 모든 걸 결정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결국 하라리의 이 질문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AI라는 이 새로운 존재들에게 우리와 같은 법적 권리를 줘야 할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대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